사주 명리학에 관심이 있다,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단순히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를 알면 뭐든지, 원리가 중요하죠. 원리, 이해. 이해를 하면 단순히 암기할 필요가 없죠. 물론 뭐 암기를 잘한다 그러면 뭐 외워도 상관은 없죠. 뭐 구구단처럼 이는 이, 이는 사 이렇게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지예요. 지지 12개가 있죠. 여기까지는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 보통 이제 양력으로 치면 2월, 3월 이런 식으로 가죠. 그리고 아직도 좀 뭐 미신이네, 점이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점이, 이게 미신이고 점이면은 한의학도 그냥 무당이죠. 이 갑은 왜 앞에 놨냐면, 보통 인어를 정월이라고도 부르는데, 지난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태양,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의 움직임을 이렇게 24등분을 해가지고, 24등분을 하면 아마 이쯤일 거예요. 2월 4일이 입춘. 이때가 한 해가 바뀌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입춘, 그다음에 뭐 무슨가, 소마, 망종, 뭐 저쪽 가다가 입하, 뭐 하지, 뭐 저쪽 가고 이렇게 가요. 24개가 24등분을 한 거죠. 태양의 길을. 어쨌든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2월 4일, 이건 거의 대부분 2월 4일인데, 뭐 11시일 때도 있고, 뭐 12시일 때도 있고, 17시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시간은 변경이 되지만 2월 4일이 진짜 어떨 때는 2월 5일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이때가 한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간에는 일단 갑, 왜냐면 일단 순서가 목화 토금수니까 목부터 나와야겠죠. 금수인데,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다 이렇게 토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임목은 일단 무토가 먼저 와서 사령을 하고, 뭐 어디 있어, 뭐. 그 다음에 잠깐 중간에 병화가 온 다음에 얘 본기인 갑목이 이렇게 오는 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무병갑이라고 하는데, 얘 이 노래는 천간의 이, 그러니까 지지는 정적이라 안 움직이고, 움직이는 거는 천간이죠. 얘는 동적이니까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얘들이 움직이면서 이 기운들이 여기에 내장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걸 뭐 초기, 중기, 역이라고도 하고, 뭐 이게 뭐 본기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집에 뭐 부르긴 하는데, 보통 뭐 초기, 역이, 중기, 뭐 초기, 중기, 본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기, 중기, 본기. 얘 본기는 이 간목에 있고, 통변을 했을 때는 얘는 갑으로 통변을 하죠. 이렇게 온 다음에 기운이 순서대로 와요. 이게 아마 88, 16인가
처음 8일은 무토가 오고 그 다음 병화가 오고 마지막 18일은 갑목이 온다. 이 숫자가 다 있어요. 며칠씩 온다는 게. 굳이 뭐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묘월이 되면 이 갑목이 그 기운이 아직까지 살아서 오고 그 다음에 얘 본기인 을목이 이렇게 온다. 얘는 10, 20일 거야 아마. 이렇게 목의 기운이 왔다가 얘는 순수하게 갑하고 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진월에 와서는 이 을목의 기운이 아직까지 살아서 오고 그 다음에 개수가 중간에 잠깐 왔다가 얘 본기인 무토가 온다. 그리고 4월이 되면 이젠 더워지기 시작하죠. 이 무토의 그 기운이 아직까지 살아서 오고 그 다음에 잠깐 경금이 이게 이제 태동한 이때 살짝 기운이 살아나요. 이때 오고 그 다음에 얘 본기인 병화가 온다. 그래서 얘는 무경병이 있고 얘는 본기는 병화다. 얘를 통변했을 때 이게 살을 청간으로 바꿨을 때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월에는 이 병화가 다시 기운이 다시 살아서 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기토가 이거는 좀 학설이 좀 있긴 한데 기토가 와서 기토가 오고 습한 기토가 온 다음에 얘 본기인 뜨거운 정화가 온다. 그래서 얘 본기는 얘를 청간에 대응했을 때는 청간에 정화가를 오를 이 정으로 그러니까 그 십신으로 바꿀 때는 이 본기인 정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미월에는 아주 뜨겁죠. 얘는 이 정의 기운이 다시 살아서 있고 그 다음에 을목의 기운이 잠깐 왔다가 이 미토의 기운인 이 본기인 기토가 온다. 무토와 기토는 기운이 달라요. 얘는 큰 넓은 대지라면 얘는 정원, 밭 이런 건데 얘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마른 땅이고 얘는 물을 머금고 있는 약간 축축한 진흙, 논, 뭐 이런 물을 머금고 있는 게 습한 거죠. 얘는 건조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뜨거운 열기를 이제 가을에 금기운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다시 이 무토가 와서 이 불을 좀 잡아주고 뜨거운 기운을 그 다음에 임수가 와서 더위를 더 잡아주겠죠. 아무래도 뜨거운 걸 잡아주는 건 물도 있지만 흙도 이 불을 많이 잡아주죠. 그 다음에 이 신금의 분기인 경금이 온다. 그리고 다시 6월이 되면 이 경금이 살아서 다시 열흘 정도 오고 그 다음에 이 유금의 본기인 신금이 온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면 딱 이때까지가 모든 그 만물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 자라서 한참 이제 여기서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여기서 열매를 맺고 6월에서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유금은 이 절단자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나무로 봤을 때 나무로 보면 더 이상 성장을 멈추게 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고 나서 술토가 오는데 이때는 다시 신금이 살아서 아직까지 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뜨거운 정화가 잠깐 왔다가 얘 본기인 무토가 온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딱 보면 이해가 안 오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수월이면 말 그대로 10월인데 10월이 왜 뜨거운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거 하나 빼면 차가운 금의 기운, 뜨거운 정화, 그다음 무토인데, 사실 10월을 보면 아침 저녁은 춥지만 낮엔 햇빛이 은근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 열매들이 있고 이때도 거의 아침 저녁이 추우니까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이제는 동매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가지만 남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기운이 원래 뿌리로 다시 돌아가서 내년 봄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월이 되면 이 무토의 기운이 다시 살아서 있고, 그 다음에 임수가 왔다가 이때 잠깐 이 또 갑목이 와요. 무갑임, 갑목이 잠깐 왔다가 얘 본기인 임수가 옵니다. 이렇게 무갑임. 그럼 얘 본기는 임이 되겠죠. 임. 그래서 해를 천간으로 바꿨을 땐 임으로 써요. 자는 개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지지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얘가 양이고 음인데 해가 천간으로 바꿨을 때는 이걸 이제 체화용이라고 하는데, 이 해는 체는 음이지만 용은 양으로 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축이면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면 얘는 음이에요. 그렇지만 얘를 천간으로 대입을 했을 때는, 쓸 때는 양의 수인 임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자수는 지지로 봤을 때는 양이죠. 양이 띠죠. 양인데 쓸 때는 음의 기운인 개수로 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딱 네 가지가 있죠. 5하고 4, 그 다음에 자하고 해. 얘들은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인데,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인데, 체는 이렇지만 용어로 했을 때는, 쓸 때는 음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5는 정화가 되고, 4는 병화가 되고, 자는 개수가 되고, 해는 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얘 분기가 임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때는 천간으로 바꿨을 때는 이 임수, 이 양의 기운이 양수인 이 임수를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임이 왔다가 이 기운이 살아서 오고, 그 다음에 이 자수의 분기인 개수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천간으로 대입했을 때는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월에는 이 개수의 기운이 다시 오고, 그 다음에 이 차가운 신금의 기운이 왔다가 얘 본기인 기토가 온다. 이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장간을 알아야지만 이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추월이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주가. 추월에 신축이 됐고 얘가 갑일생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월령이죠. 월령에서 이 용신을 구하는 건데 얘한테는 개신기가 있죠. 개신기. 그런데 여기서 신금이 딱 투출을 하고 이렇게 딱 투출을 했기 때문에 얘 격을 잡을 때는 갑하고 신금의 관계를 봐서 갑한테 신금은 정관이니까 이 사람은 정관 격이 되는 거죠.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용신을 잡을 때는 얘를 바로 용신으로 잡아도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얘를 또 용할 수는 없겠죠. 그때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이건 또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봤을 때는 격 자체는 정관격이다.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해야겠죠. 옛날 같았으면 벼슬을 해야 되고. 지장간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지장간까지 했으면 천간, 지지, 지장간, 이제 합, 형충, 파해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사주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분들도 자꾸 이 살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고속살, 과속살, 뭐 홍염살, 도화살, 무슨 살 이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지만 틀리는 게 많아서 주로 이 자평진전이나 적천수에서는 특히 적천수에서도 그렇고 이 살을 아예 배제를 하죠. 순수하게 오행의 생극체 화의 이 원리로만 이 운명을 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지. 이렇게 돼야 무슨 뭐 백호대살, 무슨 뭐 홍염살, 과속살, 무슨 살 우리 살을 붙여서 뭐 더 정확해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이 학문적인 가치, 과학적인 약간 철학적인 것보단 어떻게 보면 잡다해지죠.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모든 건 다 음양 오행에서 나온 거니까 한글도 그렇고 한의학도 그렇고 풍수도 그렇고 다 이 음양 오행설 한글 해례본을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아마 첫 구절에 나오는 부분이 그거예요. 모든 만물에서 음양 오행이 우로써 이루어지고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모든 게 응용이 가능하죠. 심지어 저는 군대 있을 때 이거를 응용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 여담인데 이건 인정 작군이 있잖아요. 목은 인사, 화는 정보로 보고, 토는 통신으로 보고, 금은 작전으로 보고, 수는 군수로 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왜? 사람을 상대하는 거니까 인사는. 그리고 화는 첨단이니까 정보 빠르게 퍼지고 없어지고 해야 되죠. 통신은 얘네들을 다 아우러야 되니까 가운데 통신이 들어가고 토가 금 치밀하고 세밀하겠죠. 차가운 머리로. 그다음 수는 분수 뭔가 보급을 할 때는 물밀듯이 해줘야겠죠. 또 군수가 돼줘야 또 군인들이 먹고 살죠.
모든 게 응용이 가능해요. 이것들은 이건 어떤 그 꼭 자기가 뭐 이런 쪽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뭐 산업, 문화, 철학 어디든지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걸로 게임도 만들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아니 목은 이게 그 하나의 그 만약 공격으로 한다면 이 목통에 가진 기운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이 기운으로 이걸 무기로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이 생극의 원리로 해서 뭐 게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이 목을 그냥 목이라고 쓰면 안 되겠지만 목의 기운을 가진 뭐 얘를 딱 하면 채찍처럼 뭐 목을 쪼아서 하는 그런 거라든지 화는 말 그대로 불을 뜨거운 거 토는 뭐 가둬가지고 압력으로 가둔다든지 금은 말 그대로 칼, 뭐 술은 얼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느 분야에도 응용이 가능하죠. 이거는 여기까지.